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한 지 딱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집값의 5%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입주금을 냈고요. 나머지 95%는 30년 상환으로 대출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없는 형편에 굳이 수억대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왜 이 집을 사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데 픽업할 시간이 돼서 가는 길에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은 땅은 300평, 집은 30평, 지은 지 50년 된 집이고요. 3억이 채 못 되는 값에 95%를 30년 상환으로 대출받아서 들어왔어요. 실입주금은 5% 플러스 세금이랑 부대 비용 이것저것 들어서 거의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땅 300평, 집 30평, 30대, 30년 상환 3억 3천만 원. 이상하게 이 숫자 3이 반복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300평에 3억밖에 안 해? 호주 집 사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시드니에서 4,000km 떨어진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 퍼스라는 곳이고요. 그 퍼스 내에서도 외곽 지역 중에서도 그중 싸고 싼 곳을 최대한 골라서 들어온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없는 형편의 집 사려면 분수에 맞는 곳 찾아야죠. 시드니나 멜번은 집값 비싼 걸 말할 필요도 없고 퍼스도 비싼 동네는 엄청 비싸요. It's raining. 뭐가? Oh, raining. Raining a lot. 딱 데리러 나오니까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네. But it's raining. Raining a lot. 비 많이 오지. 집에 갈까? No? Toy room? Toy room's at home. Toy room 집에 있어. Mommy and River 안 보고 싶어? No. Yeah, let's go home. 오늘 레드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안 잤대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잠들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도 시끄러워서 얘가 잠들지 모르겠네. 저희가 이렇게 없는 형편에 95%나 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의 금융노예를 자청하면서까지 이 집을 사야 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되면 그 집은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남의 집이지만 이 집은 이자를 내더라도 30년이면 끝나고 그 뒤에는 100% 내 집이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죽어라 고생하면서 일하지만 30년 뒤에는 자유의 몸이 될래? 아니면 지금 당장은 고생을 조금 덜 하더라도 평생 일할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 대출금을 원금 이자 합쳐서 주에 25만원 정도 내고 있고요. 저희가 사는 이 동네 방 3개짜리 월세, 이 렌트는 주에 3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부부의 성격입니다. 저희는 밖에 나가서 놀거나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을 꾸미고 가꾸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월세를 내고 사는 집에서는 진짜 벽에 액자 하나 걸려고 못 하나 박는 것까지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의 월세 계약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호주의 렌트 계약서는 진짜 두께가 이만해요. 집안 구석구석의 사진이랑 현재 상태, 디테일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사인을 하고 나면 벽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걸어다니는 것까지 불편해집니다. 호주는 한국이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호주는 좀 춥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웃이에요. 제가 스물의 자취를 시작해서 얼마 전에 집을 사기 전까지 쭉 월세 생활을 해왔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몇 달만 살고 나면 불편한 점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 집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계속 다녔어요. 한국에서나 호주에서나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웃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혹시 기회가 생겼다고 해도 어차피 좀 있으면 떠날 건데 뭐하러 굳이 나서서 친해지나 싶어서 이웃들이랑은 간단한 인사 정도 말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호주에 살면서 느낀 건데 잠깐 살고 떠나버리는 이민자들이나 백패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을 사서 들어오는 이웃이 아니라면 굳이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이민자라서 아시안이라서 차별을 하고 거리를 두나 보다 싶었는데 막상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온 다음에 1년 이상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을 사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붕 떠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분이었는데 내 집이라고 부를 공간도 생기고 친한 이웃도 생기고 나니까 심적으로도 정말 많이 안정이 되고 이제 내가 정말 이민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실 집을 사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집을 사고 난 후에 알게 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데 돈 쓰는 걸 좋아해서 초기 자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감과 그 부담감에 의한 경제적 사고의 성장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경제, 금융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다면 경제적 부담감을 직접 느껴보지 않고서는 경제, 금융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딱히 돈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배고프게 자란 것도 아닌 저희들은 일해서 돈 벌면 쓰고 싶은데 쓰고 다 쓰고 없으면 더 벌어서 쓰고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만약에 자녀도 없고 죽기 직전까지 일하면서 살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30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이제서야 배운 게 있는데요. 인생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빚내서 집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은 물론 내 집 마련이라는 기쁨도 안겨주긴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앞으로 30년간 은퇴할 나이가 될 때까지 갚아나가야 할 수억의 빚을 떠질머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몇 달 갚으면 끝나는 카드 빚이나 5년 갚고 나면 끝나는 자동차 할부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의 빚입니다. 저는 이 빚을 지고 나서도 처음에는 크게 실감하지 못했어요.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기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을 사고 나서 얼마 후에 제 목수일에 일감이 끊길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때 정말 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현타? 모은 돈은 대출 받는데 보증금으로 다 썼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 나 혼자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마저 돈벌이가 끊기면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지?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제가 놀고 먹으면서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당시에는 진짜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나 하나야 뭐 어떻게 되건 알아서 잘 살았을 텐데 이제는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뭐 다행히 다음 현장 일들이 잘 연결이 돼서 큰 고비 없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쉽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 돈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뭐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사 먹고 비싼 옷 입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때부터 돈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버는 돈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아껴야 모을 수 있잖아요. 술이야 원래 안 마시니까 괜찮았고 대신 커피를 매일 2-3잔씩 사 마셨는데 이제는 무조건 집에서 내려 마시고요. 외식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옷은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아예 안 사요. 장 보는 것도 바꿨어요. 전에는 뭐 하나 필요하면은 그때 장 보러 가서 뭐 이것저것 사오고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필요한 거 리스트 만들어서 장 보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평범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된 것처럼 살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 콧대가 너무 높아서 나 이 정도면 괜찮게 벌어?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이런 금융지식이나 돈 관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서 쭉 잘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는 게 창피하기는 하는데요. 혹시나 저희처럼 번 돈 죄다 가져다 쓰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보시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꼭 저희처럼 빚을 지고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